자, 홍 기자, 일단은 지금 새마을금고와 관련해서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상황인데 뭐 지금까지 상황 좀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새마을금고 이제 건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날이 갈수록 커지자 이제 정부가 범정부 위기 대응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네. 이게 부실로 합병된 지점 고객들의 모든 원금과 이자를 보장을 하고요. 필요시에 정부가 돈을 빌려줘서 유동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부실로 인수합병 결정된 일부 새마을금고 지점을 이제 포함해서 대규모 매각도 추진을 해서 이제 구조조정에 나설 계획이고요. 이 정부는 이제 새마을금고 뱅크런 우려가 커지자 새마을금고 관리 주체인 행정안전부를 포함해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뭐 한국은행 등 금융당국 등 이제 경제부처를 총동원해서 네. 어제 합동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이 내용을 들어보면 이제 행정안전부 장관이 브리핑에서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오르면서 이제 건전성 우려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연체율이 근데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러면서 이제 시장을 안심시켰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그 예금자별 5천만 원 이하 예적금의 경우 새마을금고법에 따라서 예금자 보호가 된다고 했고요. 네. 부실 새마을금고 예적금이 5천만 원 초과해도 그 합병한 금고에서 이제 그 원과 이자를 지급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또 만약에 그 일부 금고가 다른 금고와 합병을 하더라도 그 고객 모든 예금을 보장하겠다 하면서 위기 이제 진압에 나섰습니다. 5천만 원을 초과해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 뭐 이 정도로 세게 이제 보장한다, 네네. 안심을 시킨다는 건데, 뭐 언론에서 일부 언론에서는 뭐 오히려 이렇게 과도하게 안심시키는 게 더 불안하다. 뭐 이렇게까지 막 자극적으로 뭐 미다시 뽑던 뭐 제목을 뽑던데요. 보니까 새마을금고 사실상에 지금 여러 개 문제예요. 네, 맞습니다. 얼마나 될까요? 이제 현재 이제 정부가 조사해본 결과로는 그 새마을금고 중앙에는 상환 준비금 등 현금성 자산을 77조 3천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는 전체 예적금 대비 30% 수준입니다. 네. 정부는 기본적으로 새마을금고에서 보유한 상환 준비금이라던가 그 예금자 보호 준비금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봤고요. 그럼에도 이제 부족한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사실 네. 이게 30% 수준이니까. 그렇죠. 이런 최악의 상황에는 새마을금고 중앙에 정부가 이 자금을 대출을 해줘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네. 만약에 더 필요한 경우에 이제 관계기관이 협력해서 지원을 해주겠다. 네. 이렇게도 밝혔고요. 네. 결국 이게 어떻게 해서든 정부가 새마을금고를 살리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게 왜 그러냐면 과거 대공황이라던가 금융위기 당시에는 이게 그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금융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게 되면 상당히 경기 침체가 오래 갔거든요. 그렇죠. 예, 기억을 해보면. 그래서 이제 가까운 SBB 사태만 봐도 미국 정부가 예금자 보호를 적극적으로 실행함으로써 위기가 번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우리나라 정부도 반면 교사 삼아서 이제 금융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서 발벗고 나선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또 이 새마을금고 자체가 이제 유동성 우려가 부동산 PF에서 불거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대주단 협약이라던가 이제 구조조정, 캠코 등을 통해서 부동산 PF를 재구조화시키고 네. 부실 지점은 구조조정을 통해서 건전성을 높이겠다 이렇게 또 말을 했습니다. 또 이제 또 정부가 어제 또 대책을 내놨는데 중도 해지한 예금을 14일까지 다시 예치하면 네. 그러니까 최초에 가입한 조건과 동일한 요건으로 계좌를 그러니까 이탈했어도 다시 좀 돌아오시라. 오면은 예, 해주겠다. 그대로 해주겠다 이렇게 또 발표를 했고요. 네. 이를 통해 또 새마을금고 예금을 다시 좀 넣어달라 이런 거죠, 사실. 그렇죠. 네네. 예. 어쨌든 뭐 정부가 책임지고 지금 지원하겠다고 하니까 상황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 새마을금고가 채권을 좀 팔고 네.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리던데 뭐 네. 이건 어떤 지금 상황인가요? 네, 사실 어제도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뭐 새마을금고가 뭐 주식 팔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루머 많이 들었어요.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예, 채권 시장에서는 이제 대규모 채권을 파는 모습으로 이제 보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연합인포메이션 단말기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6일 종금금고는 채권을 1조 6천억 원이 넘게 순매도를 했어요. 예. 이 다른 금융 주체들 보면 이 정도 매도에 나서지 않은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여기 종금금고 투자자에는 새마을금고와 이제 신협중앙회가 거기에 포함되는 섹터죠. 거죠. 그렇죠. 예. 이제 채권 시장을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이때 거래 대부분을 새마을금고 물량으로 추정을 했고요. 예, 예. 이때 특히 금융채 매도 물량이 많았는데 이 아. 금융채 매도 물량이 약 9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새마을금고 인출 수요가 급증을 하고 이제 유동성 우려가 불거지면서 선제적으로 이제 유동성 확보에 나선 것으로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가 어떻게 보면 단기 자금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유 중인 어쨌건 이게 투자를 하기 위해서 채권에 투자하는 거를 팔아서 그걸로 이제 현금을 마련하겠다 뭐 이런 네네. 건데 네네. 비상 상황이죠. 네네. 그래서 그건 알겠는데 이 채권을 이렇게 계속 내놓다 보면 결국은 채권 시장 교란 요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채권 있습니다. 물량이 많아지면 다시 금리가 뛰고 네네. 금리가 뛰면 그게 다시 불안을 가중시키는 그런 좀 우려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그 새마을금고 유동성 위기가 이제 불거지고 있긴 한데 지난번 SBB 사태처럼 막 갑자기 막 순식간에 돈이 막 빠져나고 이런 상황은 아직은 아니거든요. 뱅크로는 아니죠 아직. 예, 아직은. 그 연합 인포맥스 단말기를 통해 이제 채권 보유액을 살펴봐도 종금금고가 보유한 채권은 54조 원에 달합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종금금고 투자자에는 새마을금고와 신협중앙이 포함되고요. 그 매도가 집중된 금융채권의 경우 약 18조 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금융채권 여기서 금융채권이라는 거는 기업은행채나 뭐 산업은행채, 상금채 네, 이런 것이거든요. 사실 이런 채권들은 거의 뭐 정부 보증이잖아요. 네, 개런티가 그렇죠. 되는 건데. 그러니까 신용도가 높고 유동성이 좋기 때문에 새마을금고가 빨리 매도를 한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새마을금고의 유동성 문제가 계속 불거지면 이 대규모의 채권이 이제 시장에 나와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장에 충격을 안겨줄 가능성도 뭐 있습니다. 이래서 예. 금융당국이 이번에 새마을금고의 채권 매도를 상당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뭐 모쪼록 이번 사태가 좀 잘 진화되고 나아가서 뭐 근본적인 대책 마련 같은 것도 이번 기회에 좀 다시 좀 들여다보는 계기가 돼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